혹시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하의 날씨에 떨면서 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김영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월 29만 원 받으려고 추운 겨울 아침부터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부터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뀝니다.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2026년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신청해야 합격률이 3배나 올라가는지 그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7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광주시 사례를 보면 총 1,574억 원이 투입되고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1천 원을 받습니다. 기존 공익활동형이 월 29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6배가 넘는 금액이죠. 제가 현장에서 30년 일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여기엔 3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직접 본 일인데요. 한여름 폭염에 거리 청소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담보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의 도래예요. 2026년 노인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정부는 이 중 10.3%에 해당하는 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 되는 시대,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시스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경험을 사회가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요즘 은행이나 식당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이럴 때 젊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인생 경험 풍부한 어르신이 옆에서 천천히 도와주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그 따뜻한 소통 능력과 지혜의 가치를 이제 돈으로 환산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 1조 5천억 원에서 2026년 약 2조 원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예요. 제가 30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 증액은 처음 봅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2.6배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지도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활동형인데요. 월 29만 원 받으시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 근무로 월 30시간 이내 활동하고 동네 환경 정비나 급식 보조 같은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예요. 2026년에도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일자리입니다. 둘째, 바로 오늘의 핵심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월 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월 60시간 근무로 76만 1천 원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냐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이용자 안내하기, 병원에서 방문객 안내하고 접수 보조하기,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 보조하기, 보육시설에서 아이 등하원 돌보기, 경로당에서 배식 지원하기, 그리고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일도 있어요. 웃긴 게 뭐냐면요. 제 친구 박순자 씨가 작년에 도서관 일자리 배정받았는데 처음엔 책 정리가 뭐 그리 어렵겠냐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류기호 읽는 법을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는 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자리가 모두 실내에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거죠. 2025년 15만 1천 명에서 2026년 17만 1천 명으로 2만 명이나 확대됩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건 수익 창출형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소규모 매장 같은 걸 팀을 이루어 직접 운영하는 개념이에요. 사업 성과에 따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성취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취업 알선형인데요. 월 87만 원에서 13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일반 기업의 사무보조나 시설관리 같은데 취업해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취업 형태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일자리 월급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액 11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많은 부분이 공제되어서 기초연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니까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더하기 일자리 월급이라는 든든한 이중 소득 구조가 가능해진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정말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청 안 하셨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꼭 신청하신다고 벼르고 계세요. 그럼 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에서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실전 비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합격률을 2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드는 노하우예요. 첫째, 12월 가기 전에 사전 상담 전화를 하십시오.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실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담당자가 관리하는 예비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나중에 배정받을 때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30년 일하면서 봐온 건데 먼저 연락하신 분들이 정말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1순위는 반드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설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공익형만 신청하시는데 1순위는 월급이 높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참여자 선발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같은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거든요. 그리고 신청서에 1순위, 2순위, 3순위 칸을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복수 신청을 한 경우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져도 차선책이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 제 상담 받으신 이복순 씨는 1순위만 적으셨다가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올해는 3가지 다 적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시간과 장소는 최대한 유연하게 적으십시오. 근무 시간을 오전만 가능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희망 근무지도 집에서 가까운 곳 순서대로 3곳 정도 넓게 적으면 담당자 입장에서 배정할 폭이 넓어져서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융통성 있게 적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넷째,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이게 의외인데요. 허리나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적으셔야 담당자가 야외 활동이 힘드시겠다고 판단해서 체력 부담이 전혀 없는 실내형 일자리로 우선 배려해 줍니다. 숨기는 게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건강하다고 적으셨다가 한여름 더위에 야외 배정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적는 게 여러분한테 더 유리합니다. 혹시 아쉽게 올해는 월 29만 원 공익형 일자리에 배정되셨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숨겨진 경력 누적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참여자 선발할 때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을 고려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는데 공익형으로 1년 성실히 일하면 그 경력이 내년에 사회서비스형 지원할 때 경력 항목에서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최영숙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1년 차엔 공익형으로 시작하셨다가 2년 차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기셔서 월급을 3배로 올리셨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 보조 일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건 단순히 1년짜리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3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성실함, 친절함, 그 귀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우리 사회가 이제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으셔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도서관 일자리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아침 일하러 가는 게 즐겁다고, 젊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만약 일주일에 사흘, 오전에만 하는 이 기분 좋은 새 일상이 생긴다면 비어있는 오후와 주말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손주들과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등산 가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셨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이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활기찬 새로운 리듬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봐온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일자리를 시작하신 어르신들이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라는 막연함 대신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도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작년에 경로당 배식 지원 일자리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힘들지 않으시냐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친구분들 만나는 게 좋고 다른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보람 있다고 하세요. 월급도 받고 건강도 챙기고 사회생활도 하니까 일석삼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월은 곧 끝납니다. 내년 1월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30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